이 시간에는 한국식 영문법에 없는 유형의 혼합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식 영문법의 소위 가정법 공식에는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If I had slept well last night, I wouldn't be tired now.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잤었다면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이죠. 한국식 영문법은 if절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고 주절에서는 가정법 과거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결론을 표현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식 영문법은 if절의 가정법 과거, 주절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유형, 즉 공식과는 반대로 쓰인 유형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하지 않고요. 심지어 그런 문장은 공식에 어긋나는 표현으로서 틀린 거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if절의 과거동사, 주절의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FPP 이런 형태의 조건문 5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한 추론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급자를 위해서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려고 암기하기 쉽게 요약해서 가르치는 거지 중상급 이상 학습자가 이런 어린이용 설명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학에서의 기초 개념은 마치 단단한 초석과 같은 불변의 개념이라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개념적 정의가 대학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만 영문법의 기초 개념 대부분은 진짜 법칙이나 엄밀한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모든 거를 처음부터 다 가르치면 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이 어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요약하고 단순화해서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듯이 영문법 개념들을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지식을 쌓으려 해도 점차 학습 내용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신이 배웠던 기초 개념에 어긋나는 현상들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배웠는데 왜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한국식 영문법의 가정법 과거, 즉 정확한 용어로 hypothetical past는 첫째, 현재 사실에 상반되는 가정도 표현하지만 둘째,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도 표현하고 세 번째, 일반적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도 표현합니다. If I were rich, I would have helped him. 내가 부자라면 나는 그를 도와줬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의 화자는 과거에 돈이 없어서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 화자는 자신이 부유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현실이고 그 현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기 위해 후퇴 변환을 해서 과거형 동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화자는 예전에도 부유하지 않았고 지금도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부유하지 않은 것을 과거와 현재 모두의 현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if I were rich가 표현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를 모두 포함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반적 현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가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과거에 대해 추론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타임머신과 같이 시간을 거슬러 가는 상상을 해서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한 추론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If I went back in time, I would have confessed my love for her. 내가 시간을 거슬러 간다면 나는 그녀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현재 무언가를 하고 나서 과거에 무언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현재 무엇을 하고 나서 과거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고 상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if절에서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는 상상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상이라서 과거형 동사로 표현하고 주절에서는 과거로 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었을 것이라는 상상, 즉 과거에 대한 상상이므로 would FP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현실적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한 추론을 표현하는 경우, 즉 past real conditional의 경우입니다. If you were born in the 90s, you might have been a Boaz fan as a kid. 당신이 90년대에 태어났다면 어려서 보아 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어 해석은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그에 상응하는 영어 문장을 보고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if절의 과거형 동사는 현재 사실에 반대고 주절의 과거형 동사 플러스 FPP는 과거 사실에 반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위 가정법 공식을 무슨 법칙이라도 되는 줄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past real conditional, 즉 과거에 대한 현실적 조건으로서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과거의 조건에 대한 가정을 표현하고 그에 대한 추측 추론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한국식 영문법은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이다 이런 엉터리 용어로 설명을 할 겁니다. 비현실적 조건문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문이다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가정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90년대에 태어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즉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걸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9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즉 비현실적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후태 변환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과거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might have pp는 확신의 정도가 낮은 과거에 대한 추측 표현으로 초급 영문법에서도 다루어지는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쓰인 might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반대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제 형태가 똑같은데 이게 현실적 조건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의미와 맥락으로 구분하는 거지 다른 방법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완료를 표현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past real conditional입니다. If I see the movie again, I'll have seen it 3 times. 내가 그 영화를 다시 보면 나는 그것을 3번 본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미래 완료에 대해 배울 때 흔히 접하는 기초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이 문장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장의 상황이 시간이 흘러서 과거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전체가 과거 동사가 쓰인 주절에 종속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C는 so로 바뀌고 과거형으로 바꾸겠죠. will은 would로 바꾸고 각각 과거형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 thought that if I saw the movie again, I would have seen it 3 times. 이렇게 되죠. 내가 그 영화를 다시 본다면 나는 그것을 3번 본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영화 다시 보면은 나 그거 3번 본 게 될 거네 라는 생각을 이제 과거에 한 거예요. 과거 시점이 된 거죠. 과거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현실적 조건문이라는 사실, 즉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가정법 문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다가도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되면 원래 문장이 단지 과거 상황이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뭐 가정법 문장이네 뭐네 혼합 가정법이네 뭐네 하면서 헷갈려서 난리가 납니다. 특히 여기서의 would have pp는 과거 시점에서 본 미래 완료, 즉 미래 완료인 will have pp에서 시점이 과거로 옮겨간 것 뿐인데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if절의 가정법 과거, 주절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것과 똑같은 형태지만 가정법 문장이 아니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초급 학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지만 맥락과 의미로 구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past unreal conditional의 경우입니다. If I were popular in high school, I would have considered another career.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인기가 있었다면 다른 직업을 고려했었을 겁니다. 라는 말인데요. 지니퍼 굿윈이라는 미국의 여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인기가 있었다면 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인기가 없었는데 만약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므로 이른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여야 되는데 그냥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접하면 왜 이렇게 쓰인 건지 물을 수밖에 없을 건데요. 하지만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원어민들이, 특히 미국인들이 그냥 이렇게 학교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문어 문법에 기반한 학교 문법에서는 틀린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구어 문법, 즉 회화와 비격식 표현에서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원어민들도 과거에 대한 반사실적 가정을 회화에서 표현할 때 굳이 과거 완료를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 문제 중심의 영문법 교육에서는 이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어학, 문법학이라는 학술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구어체에서 쓰이는 표현이므로 분석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겁니다. 문제는 한국식 영문법의 용어는 사실 진짜 학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용어 체계의 무능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이런 의미를 가진 유형의 조건문, 즉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한 추론을 표현하는 조건문을 한국식 용어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 조건절에 과거 완료가 쓰이지 않았는데도 이 문장을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국식 영문법 용어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이지 않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과 의미가 같은 문장은 명확하게 개념화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은 과거 완료라는 동사의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를 의미에 따른 조건문 분류에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입니다. 영어권 용어로는 여기에 were가 쓰였든 had been이 쓰였든 모두 past unreal conditional로 분류할 수 있어요. 형태가 아니라 의미에 따른 조건문 분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표준적인가 비표준적인가의 차이는 있어도 의미에 있어서는 동질적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과거 완료가 쓰이지도 않은 문장을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라고 분류하는 모순은 영어권 용어에는 없습니다. 과거 완료가 쓰인 문장, 즉 표준적인 문장과 구분하고자 한다면 non-backshifted past unreal conditional, 즉 후태 변환을 사용하지 않은 과거에 대한 비현실 조건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가정인데 과거 완료를 쓰는 것, 즉
동사의 후태 변환을 하지 않고 그냥 과거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한국식 영문법은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시제 후태 변환을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 시제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가정법이 가정을 표현하기 위한 시제 변환 방법인 줄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태 변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식 용어로 표현하면 가정법이 쓰이지 않았다고 해야 됩니다. 또한 주어가 I인데도 비동사를 were로 사용한 형태를 past subjunctive라고 합니다. 이걸 한자어로 번역해서 가정법 과거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하지만 한국식 영법으로 배운 사람은 여기에 past subjunctive, 즉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가정법이 쓰이지 않은 유형의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인데 가정법 과거는 쓰였다고 해야 됩니다. 실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죠. 영어권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후태 변환을 하지 않은 유형의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인데 비동사의 특이적 과거형을 쓰였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개념 간에 모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영문법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식 영문법의 용어 체계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분석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식 영문법에는 없는 혼합가정법의 유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